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증권사 리포트가 두 개나 나왔는데요. 최근 이제 로제의 아파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대비 어떤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증권사가 예상하는 3분기 실적 전망치와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두 군데서 나왔어요. 하나는 메리츠 증권, 하나는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3분기에도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영업 적자 폭도 기존의 어떤 전망치 대비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서 이제 시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영업 적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증권사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한 110억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113억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한 111억 정도 적자 폭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뭐 계속 적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 부재,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베이비 몬스터, 베몬이라고 부를게요. 베몬이 컴백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인 가수, 신인 그룹이 또 컴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컴백을 할 때 어떤 제작비라든지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 적자 폭이 기존 전망치보다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별다른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 리포트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메리츠 증권은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을 했고, 삼성증권은 터널의 끝자락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는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 바탕에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내용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올 한해는 뭐 계속해서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2025년도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첫 번째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및 월드 투어가 내년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투애니원의 아시아 콘서트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10월 달, 2024년 10월 달에 국내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죠.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일본에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2025년도에는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분기까지 잡혀 있는 공연 횟수만 19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블랙핑크의 컴백, 투애니원의 아시아 콘서트, 이런 이제 탑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2025년도부터는 본격화된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위너의 완전체 컴백 기대. 이건 아직 뭐 기대감이다라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인 그룹인 베몬하고 트레저의 어떤 월드 투어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탑 아티스트의 컴백과 신인 어떤 이제 그 그룹의 월드 투어까지 더해져서 활동이 좀 본격화되면서 2025년도에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는 2025년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의 큰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뭐 한 2022년도 이익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는 원인이라고 보고, 사실 기관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기관들이 로제의 이번 아파트 음반의 흥행을 보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관들이 이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로제의 어떤 아파트가 흥행까지 하면서 덤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이유로 작용하는 거지, 단순히 이걸 보고 기관이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올해 대비해서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외이기는 한데, 참고로 11월 달에 G드래곤이 컴백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다만 이거는 YG엔터랑은 사실상 별개의 사항입니다.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전반적으로 인식의 문제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대부분 G드래곤은 YG 아니야, 이렇게 대중들은 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드래곤이 2023년도에 갤럭시 코퍼레이션으로 소속사를 옮겼죠. 네, 코퍼레이션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이제 뭐 컴백을 한다라고 해서 YG 엔터테인먼트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나 이런 것들이 좀 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최근에 YG의 배문 이런 신곡에도 작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G드래곤이 YG 소속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YG 소속이 아니다, 지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의리, 인연 요 정도의 어떠한 관련성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요. 또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데, 지금 증시 대비해서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제 아파트. 이것이 지금 현재 주가를 받쳐주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로제 아파트 관련해서 증시에서 어떤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장주는 뭐 누가 뭐래도 YG 플러스가 되겠죠. YG 플러스가 지금 2,500원대, 뭐 3,000원대 밑에서 있다가 불과 뭐 한 4일 만에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YG 엔터나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로제 관련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증시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YG 플러스가 대장이거든요. YG 플러스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게 되면 YG 엔터의 주가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은 찾아오는데, YG 플러스가 조정을 겪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도 크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도 지금 이게 RSI 지수인데 RSI 지수가 70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중에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길게 놓고 2025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올해보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좀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47,0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려올 때 지지,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47,000원대 부근에서 강력한 어떤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뭐 한 번에 거래량을 크게 터뜨려서 돌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 47,000원대를 저항으로 두고 옆으로 기어가면서 횡보하면서 이후에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 저항대나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해 나가고 소화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고,
뭐 아래로 보면 크게 보면 한 3만 원대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뭐 다시 3만 원대까지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한 21선 정도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47,000원대의 어떤 돌파 여부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주가의 힘은 철저히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기관, 투신과 연기금에서 지금 꾸준히 9월 달부터 사들이면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강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쉬어가느냐 이 여부는 결국에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의 강도 그리고 매수의 어떤 연속적인 횟수 이 부분에 연속 횟수죠.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오늘 YG엔터에서 이제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오늘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투시는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매도로 연기금이 좀 전환되면서 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0.12%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확대되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21선까지는 좀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를 하면서 위로 47,000원대의 어떤 이제 돌파 여부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4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3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안 나온다라고 해도 이미 주가에는 그런 요소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부진한 요소보다는 2025년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뭐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한 110억대 적자, 영업 적자에서 크게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들 그리고 2025년도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